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이죠. 주식으로 하루에 100만원 벌기.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듯 말 듯 결과가 썩 좋진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테마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매도한 8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놀리기는 뭐하고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길래 지금 들어가면 단기적인 수익은 내줄 거라 예상을 하고 과감하게 오늘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총평은 될 듯 말 듯 결과가 마무리가 안 진다. 그래도 인내하고 버티면 다음 주에 만족할 정도의 수익률이 올라와서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버티고 또 만족할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때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다릴 때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돈세원 계좌인데요. 오늘 SY를 매수했고요. SY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건축의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건물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파괴됐는데 빨리 건물을 질 수 있는 기자재를 만드는 게 SY라는 회사예요. SY를 재무적으로 분석을 하면 재무적인 분석이 좀 좋게 나오고요. 무조건 평화가 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SY가 좀 섹터가 좀 세게 가지 않을까 하고 미리 선매수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2월부터는 평화협정에 가지 않을까, 협정만 회의만 해도 주식이 좀 급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미리 선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돈세영이 전기차 충전 쪽 섹터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엑스트로피 이거를 좀 지켜보다가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했어요. 사실은 S트래픽을 8천만원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급해서 SY 재건 쪽으로 매수를 했는데 80만원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80만원 개념은 보초병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돈세영이 SY S트로피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제 수준의 1억 이상은 더 매수 안 한다. 여기서 딱 자르는 거죠. 혹시나 물리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KPS 생명과학은 제가 치고 나왔는데 한 50%를 못 팔아서 지금 이렇게 17%나 물렸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은 흐름을 잘못하면 바로 올립니다. 이번 주 월 화요일에 수익이 났던 거거든요. 제가 못 팔아서 지금 또 마이너스 17%, 또 언제 또 바람이 불어서 갈지 모르는 거예요. LG전자는 이렇게 이 계좌처럼 돈세영은 좀 싸게 샀어요. 20% 정도 수익 났죠. LG전자 우선주가 사실은 LG전자를 보통주를 넘겨왔기 때문에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100% 정도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싸게 사면 성공을 해요. 그러니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SK네트워크스는 많이 물렸죠. 26% 물렸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마이너스 30까지는 손실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0% 찍고 기다렸다가 대박 난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30% 정도 난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돈세영이 단기순환 실전의 지금 상황입니다. LG노텍을 매수했는데 한 27만 2천원이 본전이죠. 근데 지금 현재가는 274,500원, 4,500원, 오늘도 28만원까지 갔다가 또 안 좋네요. 참 돈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세영은 28만 한 6천원이면 매도하면 5% 벌기 때문에 1,500원을 버는데 쉽지가 않아요. 갈 듯 갈 듯 안 가고 좀 빠지고 뭐라 할까? 약이 오른다 할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LG노텍 같은 거는 될 듯 말 듯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만족할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때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맞죠.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두산은 동세형이 매도를 했습니다. 99,000원. 주식이라는 게 또 매도하면 좀 내려가긴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91,300원. 막 82,000원까지 빠지면 재매수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주식이라는 게 이게 또 내가 매도하면 끝없이 올라갑니다. 참 주식이 어려워요. 두산은 이번 달에 6% 먹고 450만원 벌었죠. KG케미칼 22,170원이 본전인데 지금 현재가가 22,450원. KG케미칼도 22,700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빠집니다. 똑같아요. KG케미칼도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5%만 먹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하늘이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많이 먹으려고도 안 하는데 5%만 먹는다는데 5% 먹는 것도 쉽지 않네요. LG이노텍, KG케미칼이 내가 욕심을 별로 안 내는데 5%만 먹자는데 하늘이 지금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버텨야죠. KPS 생명과학은 잘 나갈 때 돈세형이 이렇게 매도를 일부분 했고요. 남은 금액은 8,400만원인데 돈세형 어지간하면 손절매를 안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또 버텨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돈세형이 1월달 목표는 4,150만원인데 지금 달성한 건 1,000만원이에요. 시간은 잡고 가고 있고 오늘 13일인데 다음 주에 결과가 좀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다음 주에는 돈세형이 목표한 그 수익률이 빵빵 터진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어찌겠습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좋으니까요.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다음 주에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돈세형이 오늘은 SY를 추가로 매수했죠. 두산을 파는 거를 SY가 좀 재건주로 한번 분위기가 확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와서 매수를 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SY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살 때는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8,200만원 매수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죠. 추가 매수는 없다. 더 이상 하다가 물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냥 8,200만원 감수하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2월부터는 협상하지 않을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슈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는 작게 5% 잡았고요. 이익금은 5% 잡으면 한 400만원 정도 이익이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S트래픽을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게 좀 느낌이 좋아서 선발대를 보냈는데 81만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소량이죠. 의미도 없는 건데 일단 매수하고 좋은 타이밍이 오면 SY로 이렇게 옮겨 타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기차 충전 섹터가 돈세형이 올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저런 중소기업을 매수하는 사례도 많고요. 전기차 충전이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던 게 S트래픽인데 SK네트워크스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좋아 보여서 지금 저가에 매수를 했어요. 사자마자 뭐 한 2% 정도 지금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뭐 2% 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좀 사자마자 이익이 나야지 좋은데 사자마자 이거는 좀 손해를 봤죠. 사자마자 한 2% 정도 이익 나면 좋은데 사자마자 한 1% 정도 손해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야 감수하고 시간을 주고 인내해야죠. 돈세형의 1월 단타 현황 월 2천만원 목표인데 이번 주 두산만 성공해서 두산하고 엔디포스를 성공했죠. 엔디포스가 10%나 성공했는데 100주밖에 매수가 안 돼서 10%지만 5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어느 정도 실렸을 때 상승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이런 주식이 꼭 잘 맞추면 많이 매수가 안 돼요. 조그만 매수되었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돈세형이 단기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그냥 매도를 했어요. 거의 10%대라 매도를 했고 이번 주는 두산만 제대로 성공한 것 같아요. 450만원 정도 벌었죠. 5%.
근데 매도하니까 이게 또 더 좀 상승하네요. 하지만 두산은 기회될 때 돈세형은 또 매수를 할 겁니다. 두산은 버린 주식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두산 우선주도 갖고 있어요. 두산 우선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1020만원 벌었네요. 4천만원이 목표인데 4천만원이 목표인데 4분의 1 1월달에 4천만원 채웠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1월 31일까지 돈세형은 죽으라고 4천만원 벌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금 8천만원을 또 다 밀어놓고 전기차 충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주에 투자를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슈팅이 오면, 운 좋게 슈팅이 오면 다 매도할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어요. 거시경제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놈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내리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CPI는 7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여긴데요. 9.2를 찍고 지금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안정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오늘 새벽에 발표한 게 6.5%였고요. 이게 6.5% 정도 발표한 거죠. 그리고 예측은 6.5%였으니까 시장에 부합되는 발표를 한 거죠. 돈세형 보기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모든 악재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속도로 보면 지금 이렇게 가속도로 이렇게 보면 적어도 올 여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금리는 이렇게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에 0.25%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 금리는 멈추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경제의 최고의 악재, 물가가 안 잡히는 건데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 너무 주식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거시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물가지수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벌써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돈세형 오늘 CPI의 지수를 보고 놀릴 현금이 어디냐, 8천만원 현금도 과감하게 들어가자 하고 성장주 이런데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현금이 있다면 너무 바닥에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무 쫄지 마라.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거시경제가 매우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좋은 타이밍일 때는 매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지금 101이에요. 미국 달러 지수의 기준인데 101달러면 지금 달러가 급격히 하락 중이에요. 지금 110달러까지 이렇게 왔다가 급격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끝없이 내려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달러 강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정상화되고 있는데 달러도 정상화로 가고 있고 특히나 이머지 마켓 동남아시아 쪽 대한민국 들어가죠. 동남아시아 쪽에 돈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특히나 종합주가를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미국 달러 지수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음 주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이 안 좋더라도 대한민국 주식이 상관없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환경 자체가 매우 좋아요.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원달러입니다. 지금 1236, 1240도 무너졌어요. 지금 떨어진 속도가 매우 급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원달러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거죠.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적국지에 사면 주식이 안 올라도 환율차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할 만하죠. 지금 원달러가 1236원, 그리고 보이는 그래프처럼 급격히 하락 중입니다. 진짜 놀랄 정도로 하락 중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속도면 1200원대도
1월 달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잘하면 1월 달에 1200원이 무너진다. 1200원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1200원이 무너지고 1100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 외국인 안 살 수가 없어요. 수급이 좋아지면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하고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조금 올랐다고 장기 투자하는 거를 단타는 돈세형도 단타를 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하는 자산의 60에서 50%는 절대 매도하지 말고 주식수를 지켜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식수를 지켜야 됩니다.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다음 주에는 더 희망차고 우리가 23년 공포로 시작을 했지만 공포는 사라졌고 여러 가지 지표가 매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용기라도 끌어올려 최선을 다해서 장기 투자는 주식수를 지켜야 되고요. 단타는 좀 과감하게 너무 바닥에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5%를 먹던 10%를 먹던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 마음이시고요. 중요한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저 아래로 내려가고 뭐 큰 하락이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지만 돈세계 보기에는 큰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경제 전문가들이 한번 큰 하락이 있을 겁니다. 막 유튜브 보면 겁을 주죠. 폭락이 있을 겁니다. 더 한번 큰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지들도 몰라요. 돈세형도 모르고. 하지만 돈세형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지표를 보면 용기를 내서 단타든 장타는 안 팔면 되는 거죠. 장타는 어렵지 않아요. 대세 상승이 올 때까지 안 팔면 되는 거고 단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과감하게 사고 팔고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큰 폭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들 몰라요. 그러니까 돈세형이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뭐 하면 올해 23년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우리 23년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큰 수익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